중요도에 따라서 재무설계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죠? 안녕하십니까, 전상현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면 예전부터 그 명함에 재무설계사라는 명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재무설계사인데 우리가 이제 차별화가 좀 필요하겠죠. 자, 제가 오늘은 제가 쓰는 2장짜리 재무설계를 가지고 재무설계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1인 보험 CEO 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와 강의 공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HBC 자산관리센터와 설계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전상현이라는 강사고, 재무설계 영역은 2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그다음에 보험과 세무 이쪽을 같이 다루고 있는 재테크 강사이기도 합니다. 생명보험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재무설계란 말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번 기간을 나중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쓴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A4 용지에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굉장히 익숙하나 이미 고객들에게는 좀 식상한 패턴이죠. 보시면은 돈을 버는 기간, 파란색의 돈을 버는 그래프죠.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정년이 지금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앞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뒤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앞에 저축 가는 기간이 있고, 교육, 결혼 가는 자금, 그 다음에 노후생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미 고객들도 많이 알아요. 제가 이제 일반인 대상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보험 파트 강의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다수의 설계사분들은 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느냐, 많이 들어봤다,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론 많이 들어봤지만 하는 사람이 계속 다르니까 좀 새롭죠.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익숙합니다. 그러면 식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저는 강의 안에서 고객들과 좀 대화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정하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물론 재무 플랜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하나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 교육이나 본인, 또는 나이가 어리면 본인 결혼이 있을 거고, 나이가 좀 많으면 자녀 결혼이 있을 겁니다. 주택 마련도 있을 거고, 많이 하시나요? 자, 기부 활동도 있고요. 여행도 있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지나가니까 여행도 좀 다녀야 되겠죠. 창업이나 문화생활, 신차 구매, 그리고 은퇴자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딱 찍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 강의를 오래 해봤는데 이걸 딱 찍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은가라고 하나를 포기시키는 게, 다 포기시키고 하나만 들고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고객들과 역산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씩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니까 제가 그냥 제일 대표적으로 하나 빼볼게요. 기부활동을 빼보겠습니다. 다음엔 뭘 뺄까요? 여기서부터는 순서가 개개마다 다 다릅니다. 창업이 빠질 수 있고, 신차 구매가 빠질 수 있고, 또 여행이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여행을 끝까지 들고 가는 분도 있어요. 문화생활이 빠지거나, 뭐가 빠졌죠? 제가 못 봤어요. 네, 주택 마련이 빠지거나, 나 이미 집 있다. 그리고 나서 키워줬으면 됐지, 애들 결혼까지 내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오랫동안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자녀가 있는 기혼의 부모님들은 결국 딱 2개가 남아요. 자녀 교육과 은퇴자금, 딱 2개가 남습니다. 뭘 하나 버리기가 힘든 거죠. 이때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한쪽으로 쏠립니다. 열심히 잘 키운 내 자녀, 이제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요? 은퇴자금이 없어서 평생의 짐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뭐가요? 은퇴자금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요, 중요도가 낮은 순서를 기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1, 2, 3, 4, 5, 6 쭉 쓰다 보면 본인의 제일 중요한 재무 목표는 결국은 이 순서의 역순이 됩니다. 자, 이걸 왜 할까요? 재무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과 투자 기간, 목표, 그 다음에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방향성이 정해져서 내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랑 비교해 봐야 될까요? 나의 실제 포트폴리오와 함께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무설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죠. 자, 최초의 위험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통제해서 구체적인 생활비를 산정하게 되죠. 자, 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됐을 때 우리는 긴급 예비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쓰지 않는 긴급 예비자금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게 장기, 중기, 단기 목적자금입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자금들이 장기 목적자금은 세금과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세금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요. 대출 상환 역시 대출은 기본적으로 장기 목적자금 바로 위에
상환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중기 목적 자금은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단기 목적 자금을 얻는 거죠. 확정 금액에 들어가는 게 단기 목적 자금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투자는 사실은 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뭐죠?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긴급 예비 자금까지 해당되는 기초 생활이 있고요. 그 위에 목적 자금 그리고 투자 세 파트로 나눠서 재무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재무 설계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죠? 장기 목적 자금이죠. 노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지 않고 첫 번째 해당되는 위험관리에서도 해당 자금은 별로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비는데요. 위험관리와 장기 목적 자금이 실제 포트폴리오에서 보면 거의 소멸하다시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노후에 건강하게 자금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녀의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으되 실제 포트폴리오 상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장입니다. 하나가 이거고요. 하나가 앞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역순으로 빼는 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와 비교해보면 실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재무설계로 임해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고객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상담을 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주고받는 설계사 아카데미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픈 카톡방 주소를 확인하시고요. 이걸로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지식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비공개 단톡방입니다. 그래서 참여 코드가 필요한데 참여 코드는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보내드리고 함께 참여해서 서로 지식과 영업 그리고 실력을 함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